안녕하십니까. 자연 비타민 팀장 남경화입니다. 저희 자연 제목이 저희는 자연 비타민, 제가 그때 소 제목을 넣을 때 자연 속으로 풍덩이라는 그런 소 제목을 넣었는데 저희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은 북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 또 연령층도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고 좀 높고 낮은 그런 여러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북구의 가장 큰 자랑인 대천천과 저희들이 대천천을 활용해서 이 자연이 준 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자연을 갖다가 그대로 비타민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발표할 것은 저희들이 주로 활동한 거, 저희들이 컨셉이 뭐냐면은 자연 비타민이 대천천을 이용해서 과연 이 대천천이 얼마만큼 깨끗하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왔는지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해버린 그런 부분들을 곳곳에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비교해보고 또 그 비교함으로 인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타민 연구원은 지원 동기가 저희 대천천을 알려주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식처를 얻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또한 자연 비타민을 듣고, 그래서 오늘 우리 활동 모습,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구성은 저희들 우연히 알게 된 주부 또한 아저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이 대천천은 애기소의 자리에 잡고 있는데, 대천천은 고단봉이 물줄기인 북문 그 자락과 쌍계봉이 있는 그 물줄기로 두 개가 모아져서 내려오는데 그 천을 갖다 대천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천이라고 불렀는데 그 밑에 대천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 마을이 대천 마을입니다. 그래서 대천 마을과 대천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천천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어린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한 산책하며 또한 그 자연을 즐기기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이며, 또한 지속적인 또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저희들이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금정산의 역사 공부와 또한 그런 금정산성을 또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말하는 애기소 보고요. 그러니까 대천천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름이 되면 이렇게 대천천에 와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고 활동하고 모래상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정산 이게 서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쌍계봉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고, 나중에 나오는 이쪽 부분은 북문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두 물줄기가 만나서 대천천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녀들이 자연을 누려라, 그리고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비타민이고, 북구를 지키는 또한 저희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며, 또한 북구의 또한 명품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대천천은 우리가 지금 생태공원, 함영동에 있는 생태공원이 좀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또 양산까지 계속 도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생태공원들은 많은 북구 시민들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함영동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지만, 이 대천천은 조금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름 같은 봄이라든지 그때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북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찾아오게 되지만은, 평상시에는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용하는 인구들이 좀 작은 거죠. 그래서 대천천에 처음에 이렇게 형성되는 줄기, 그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저희 그 아줌마 아저씨들로서 모여서 저희들이 또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한번 찾아서 연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천천을
환경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한번 현장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가서 보니까 자연 환경은 살아있지만 이렇게 뭐 쓰레기라든지 그런 오물들이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한 새로운 것을 발견되게 됐죠. 과거에 그 고목당이라는 그런 당이 있었는데요. 이 당은 원래는 지금 함영정수장에 있는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함영정수장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옮겨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단봉 바로 밑에 있는 고목당이 또 한 개가 있습니다. 북부에. 그러니까 거기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런 안녕을 빌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조금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묻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천의 그 모습에 그대로 묻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북부에서 대천천을 이렇게 좀 정화하는 모습, 저기 위에 보면은 제 다리를 만들고 밑에 계속 대천천을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조금 이때 보면은 공사할 때 좀 시민들이 좀 안전을 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관찰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가장 문제적인 게 뭐 있느냐 하면 하천 옷을 방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고 난 그 다음날 바로 대천천을 탐방하게 되었는데 계속 물이 깨끗하게 내려오다가 계속 상류까지 저희들이 계속 찾아 올라갔었죠. 가서 보니까 그 물은 아마 아파트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뭐 폐수라든지 그런 환경 오염들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청, 그게 소속이 북구청이니까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북구청에서는 답변 오기를 그대로 자기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수지로 오는가 점검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 생활 속에 있는 그 빌라 이런 부분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서 그대로 정화시키지 않고 방류를 하더라고요.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눈에 보였었고요. 여기 모습은 이제 대천천에 우리 계속 올라가는 끝자락 위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땅이 다 들여다 보이지만은 여름 되면은 여기 상당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들이 어느 팀들은 보니까 명함도 만들고 그랬지만 저희들은 바깥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같이 단체 티를 해서 대천천을 청소하고 대천천을 둘러보면서 그렇게 하게 됐죠. 이게 그 여름의 모습입니다. 물이 많았을 때 대천천에 와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고 있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환경오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민의식이 좀 높으면 되는데 그 모습들이 좀 작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좀 도로 가져가지 않고 그 쓰레기를 좀 쌓아놓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천천의 그 모습인데 저희들이 또한 꽃길을 조성을 하고요. 저기 대천천의 중간 지점 있죠. 그 모습이 그 물이 두 개가 만나서 오는 거고요. 여기 상류가 하는 모습들이고 저희들 계속해서 대천천의 꽃길 조성과 다음에 봉사활동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온천천을 탐방해봤습니다. 온천천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북부에서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천천을 가니까 주변 환경이 참 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기 물 분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한 거기에 수영장들이 있더라고요. 수영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온천천은 지속적인 그런 봉사활동이 신청이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여름 방학 때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봉사활동 점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토요일날 갔을 때 그냥 어른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 단체라든지 아니면 직장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온천천을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가서 본 것은 뭐였느냐면요. 또 그런 모습도 잘 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은 여기 물 보이십니까? 대천천하고 온천천하고 물 차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대천천은 이렇게 지나가도 봐도 이렇게 물이 다 보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온천천은 해동 수원주에서 물을 땡겨 와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대천천은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 한 공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공스럽게 좀 많이 가꾸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대천천은 생태계 그대로 좀 살아 있다는 그 모습들이었고요. 그래서 또 대천천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번 우리 10월달에 은어가 올라왔다는 그런 보도가 났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어는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어종이잖아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천천은 깨끗하고 그 깨끗한 대천천을 우리가 잘 가꾸고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하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러니까 감찰의 눈으로서 그 대천천을 봤지만 저희들 그 지역 담당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관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또 그렇게 정책 자료를 제공하면은 그게 이제 또 가늘이 북구청이니까 북구청으로 그 얘기가 들어가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천천과 온천천을 비교하면서 가장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이고 이 대천천에를 보면은 꼭지라든지 미꾸라지, 미꾸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고 있고요. 한 번씩 보면은 그 새들도 한 번씩 날아와서 뭐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타민 시끌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저희들이 가꾸지 않으면은 그 자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대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저희들이 그 목표 과제 결과물이 뭐냐면은 그 위에 상류층의 그러니까 대천천의 상류층에다가 그 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연 물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이렇게 만드는 걸 좀 건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름에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제가 이야기를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최근에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네요. 제가 그 수영강을 연어의 모촌으로 하는 기획을 지금 올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온천천, 대천천 다 가봤습니다. 온천천은 이제 낙동강 물 끌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더러운 이유는 그 분류식 하수관거가 사직천 이후 시점부터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비가 조금만 오면은 그 오수가 그대로 강으로 온천천으로 흘러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개선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밀리면서 거의 좀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의 책임이 크고 근데 이제 대천천도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아주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수영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천에 가서 보시면 느끼시는 점이 저는 너무 인위적인 인공시설이 너무 많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천천은 좀 자연형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 활동이 수영장 이런 것도 좋지만은 수영장은 삼락이나 함영 생태공원 이쪽에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수영장이라는 게 그 생태공원에 있는 그런 수영장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사진이 없는데 그 아까 막 텐트 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거기는 막 이렇게 돌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그 어린이들이 놀게끔 해드리고 안 그래도 그 제안서는 제가 그런 봤습니다. 수영장이 아니고요. 제안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서 시멘트 바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깨끗한 그 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좀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이렇게 그렇게도 춘봉해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물줄기가 있거든요. 그 대천천은 사실은 상류에 그 산성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제일 문제고요. 시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고장 전에도 그게 그 하수 처리하는 시설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물고기가 많이 죽었던 사건이 몇 달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활동하시는 게 정말 잘하시고 감시 활동하는 건 좋은데 우리
환경단체나 좀 전문가들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활동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스토리텔링이 잘 모르셨는데 뭐 풀숲에 숨어서 잔쟁이 숨겨가지고 뭐 애기 손에서 조그맣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시대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물론 거기는 물이 깨끗하고 일곱스라서 그러니까 조금만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아기자기한 재미 같은 것들이 더해지려면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적으로 또 긍정산성과 연결해가지고 역사적인 것 좀 가르쳐 주고 하려면 스토리텔링 작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주민분들이 같이 옛날 구청, 시hen화 구청에서 만든 애기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렇게 하는 구태연하는 거 아니라 주민들이 봤을 때 생각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또 주민들이 활동하시는 어머님 모임들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스토리텔링 작업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요. 제목이 모니터링이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명품 산책로로서 조성을 한다든지 그걸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처처를 관리하고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 가치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